자, 지금 JSA 귀순병 사태, 오늘 벌써요,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저께, 어제부터 기사가 빠지기 시작하더만은 보수 언론조차 거의 손바닥만큼도 안 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금 어제까지 드러나는 사실로 보면 많은 거짓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가 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JSA에 어제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했더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대응 안 한 것이 아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회에 군사 전문가 출신이라는 이 여건에 가까운 한 어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쌓았다면 그 좁은 땅에서 북한군의 화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자살 행위가 됐을 거다. 그러면 북한한테 우리가 이렇게 붙었을 때 좀 문제가 된다. 즉 전력이 좀 딸린다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거나 북한이 쏘더라도 참고 있으라는 겁니까? 김종대라는요, 정의당 의원, 자칭 군사 전문가로 이렇게 하다가 정의당에 배지 달한 친구인데, 자, 북한 간의 거리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는 건데, 만약에 국군이 5m, 30m 거리에서 사격을 서로 했다면 이것은 자살 행위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병한테 위해 사격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북한 귀순 병사를 향해서 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를 하는 게 낫다. 즉 귀순 병사는 죽든가 말든가 나아나라. 그러면 김종대 말에 대한 어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5m, 30m 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5에서 30m 안에서 사람을 찾는데 CCTV와 TOD가 동원돼서 찾는데 16분, 그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25분 걸렸다. 자, 그것도 드러내는 것도 자살행위니까 포복으로 기어서 드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마 부하를 보낼 수가 없었다고 그 대대장이 드러냈다고 하사관 둘이 데리고 가서 미담이라면서 포장을 해가 또 대대적으로 여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이 전문가라는, 군사 전문가라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 한 몇 명 있죠? 한 서너 명요. 솔직히 말하면 군사 전문가를 자처할 만한 식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저하고 TV에 나가서 한 3년 전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길래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데 수많은 장애 요인이 있고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니까 안 된다 했는데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군사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적 시각에서 군사 전문가 해먹고, 또 정권이 문재인으로 바뀌면 이 정권에서는 또 맞춰서 이 정권의 행태를 빨아주면서 아부하면서 군사 전문가 한마디로 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TV 뉴스 패널로 나와서 JSA 기순병사 구출해서 북한군 사격은 자살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김종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유엔 사령부에서 이 경과들, 즉 북한이 남쪽으로 총을 쐈느냐, 탄적이 없다, 이런 부분, 또 북한군이 따라 추적을 하면서 MDL을 넘었느냐, 또 기순병을 어떻게 사격했느냐, 우리는 왜 대응 사격을 못했느냐, 또 어떻게 구출했느냐,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CCTV를 트는 게 제일 낫다 해서 CCTV를 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게 돌연 중단이 되었어요. 어제 오후에 기자들 앞에 CCTV 영상을 유엔 사령부가 공개하기로 해놓고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공개할 예정이던 JSA 기순 관련 영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엔사는 당초 이날 오전에 국내 언론에 13일 JSA 기순 영상이 담긴 CCTV 내용을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총을 쐈을 가능성, 일부 추격조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유엔사가 공개할 영상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사실은 왜 대응 사격을 안 했는가? 왜 구출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왜 처음과 다르게 말이 오락가락 하면서 탄적이 있었니 없었니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기순 시간까지 헷갈렸니 CCTV나 TOD로 발견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왜 포복으로 갔느냐, 이런 것까지 규명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유엔사가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영상은 26초 분량이라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언론이요, 강하게 요구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4분부터 구출해가지고 갈 때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날 3시 14분 이후에 적어도 1시간 분량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순자가 탄 지프 차량이 MDL 남쪽으로 돌진하다가 배수로에 빠진 장면, 북측 판문가 앞 도로에 있던 북한군 3명이 기순자 추격을 위해 왼쪽으로 넘어가는 장면, 기순자가 뛰어서 MDL을 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JSA CCTV 여러 대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유엔사는 영상 공개를 앞두고 국방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던 중에 영상이 너무 짧아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분량을 공개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나오자 오전에 예정됐던 공개를 일방적으로 미루었다는데요. 오후에는 그래서 영상을 공개하겠지 생각했는데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무기 연기했다는 겁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소 늦더라도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유엔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버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에 체류 중이라서 한국에 왔을 때 허가를 받고 공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영상 공개가 미루어진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장을 의식해서 누군가가 영상 공개를 미루라고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추격조가 비무장지대에는 건총만 휴대할 수 있는데 AK 소총을 가지고 쏴서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고, 또 추격조가 쏜 총탕이 MDL 남쪽에 떨어졌고, 또 MDL을 넘은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건데요.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안에서 소총을 쏴대는데 AK-47은 기관총과 비슷한 형태의 연발 소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총을 쏴대는데 어떻게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안 했느냐. 그래서 유엔사와 국방부는 자, 이런 장면을 공개했을 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것을 의식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 유엔사는 공연히 한국 군측에서 물고 들어가는 거죠. 합참은요, JSA 기순 영상을 공개하자는 유엔사의 제안을 합참이 거절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합참은 유엔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데 이것이 어제 공개가 되지 않고 미루어진 것은 지금 공개가 되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지진 등으로 이 사건이 좀 희석될 때까지, 또 연기된 수능 등으로 희석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나와서 합참이 그러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어제 40발을 쐈으면 이 탄피는 막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쏜 총알이
박혔을 거 아닙니까? 한국 쪽에. 총알은 이렇게 뭐 골프처럼 슬라이스가 나거나 오비가 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매트릭스입니까? 그럼 총알은 직진인데 남쪽으로 쐈지 않았습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럼 남쪽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데, 지금 군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권총과 자동소총 총탄이 JSA 남쪽 지역 초소 인근 나무에 박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나무나 땅이나 벽에 박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40발 이상이 더 박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박힌 쪽은 군사 분계선 20-30m 남쪽이라는 겁니다. 자, 4명의 북한군 추격조가 AK 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40발을 북한군을 향해서, 기순병을 향해서 조준 사격했고, 또 이국종씨 설명에 따르면 쓰러진 데 위에다가 또 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데 유엔사는 비탄 흔적을 촬영을 해서 북한군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이렇게 제기할 때 증거로 쓸 거라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최종 비탄 지역이 우리 쪽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일날 합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보도를 하고 그날 내내 이야기를 할 때는 비탄 흔적이 없었다라면서 장관한테도 비탄 흔적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지시를 합참하고는 곧바로 했을 거고, 송영무 국방은 요즘 좀 따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고를 못 받았든지 늦게 보고받았겠죠. 자, 그리고 유엔사 측은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은 정황도 확보했다는데요. 기순 북한군을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가 총을 쏘며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멈칫하다가 북쪽으로 돌아갔다는데, 그 JSA에 군사 정전이 사무실 위에는 이렇게 블록이 높게 표시가 되어서 남쪽인가 북쪽인가 경계선이 있지만은 그 건물들이 있는데 말고 나머지 이렇게 공지에는 그 줄이 없어요. 서로 눈짐작으로 여기쯤이 중간이겠다 하는데 거기를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잡으러 오다가 넘어온 것을 알고 놀래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군이 AK 자동 소총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순병을 이렇게 조준 사격하는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처음에는 총 소리가 몇 발 들리더니만 몇 발 순식간에 끝이 나서 상황을 잘 몰랐다다가 그 다음에 초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관측하니까 북한군이 집차로 오다가 내려서 뛰다가 저쪽에서 총을 쏘고 금방 끝났고 그 뒤는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로 MDL 10m 앞에 왔다가 내려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3초입니다. 그런데 그 3초 동안에 북한군 경계병 4명이 40발을 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400m고 유효 사거리가요. 권총도 25m인데 북한 군인의 총탄이 우리 쪽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북한군이 기순자를 뒤쫓아서 MDL을 넘어와 가지고 총을 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기순자가 50m나 넘어서 MDL을 넘어서 50m 와서 쓰러졌는데 총을 맞고도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오는데 바로 옆에 우리 초소가 있어요. 그런데 못 찾았다라는 거는 다 보일 건데 이 JSA의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시야를 가리는 높은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 잘라내다가 그 도끼 만행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쪽이 맡고 있는, 사실 유엔사라는 거는 위에 대가리들만 유엔사지
우리가 다 경비대대가 출동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추사거나 뭐 어떻다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우리 쪽에 경비대대 병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다가 포복으로 이렇게 구출해 왔다고 자랑질을 하고 자빠졌는데 한심하기 거지없는 거고요. 결국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쏠까요 말까요 한 것처럼 그 벌어지는 상황을 눈앞에 지켜보고도 현 정권이 어떤 입장인지 아니까 일단 쏘다가는 나중에 문책을 당하고 출세하는 길이 끝날 것 같으니 그가 쏘고 있을 때 북한군이 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교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합참에 전화하고 청와대에 전화하는 동안에 기다리라 했고 그런 사이에 기순병은 총 맞아서 널브러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출하는데 또 구출하러 가다가 총 맞을까봐 구출하러 가다가 또 북한이 총을 쏘면 교전하면 서로 시끄러워질까봐 북한군이 완전히 마음이 가라앉아서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거 좀 데리러 간다 하고 뻘뻘 기어가지고 확성기로 방송한 뒤에 구출해 온 것을 마치 영웅적인 행동처럼 미담화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한심한 작자들이요. 군인은요. JSA라고 교전 수칙이 뭐 복잡하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북한군이 AK 소총으로 쏘는 것도 봤을 거고 몇 명이 집중 사격하는 걸 봤으면 일단은 그쪽을 보고 조준 사격은 안 하더라도 우리도 총을 쏘고 그러면서 기순병을 보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84년에는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쪽 1명 죽고 미군 1명 다치고 북한군도 3명 죽고 몇 명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교전 수칙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JSA 교전 수칙을 이렇게 수정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또 자기는 면피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경고사격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꼬리 흐리는 척 점 3개 찍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 교전 수칙을 바꿀 수도 없으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또 유엔에다가 떠넘깁니다. 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쟁이 일어나야 필요한 그것도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는 유엔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무력 사용을 하려면 유엔군 승인이 필요하다. 어디서 뻥을 치고 자빠졌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비조준 경고 사격이라고 했어야 하는 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교전 수치일 거라고 말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추후에 뭐 논의해 봐야 되겠다고 딱 치고 빠집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마치 강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제도가 그래서 하고 빠지고 밑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또 빠집니다. 자, JSA라고 별개입니까? 북이 쏘면 우리도 쏴야지요. 북이 조준해서 쏘면 우리도 쏴야지요. 자, 그 조준해서 쏜 총알 중에 40발을 쐈다 칩시다. 저는 40발보다도 훨씬 더 쐈을 거라고 봅니다. 40발을 쐈다 치면 그 중에 몸에 맞지 않은 35발은 남쪽에 각종 시설물에 박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을 수도 있고 다행히 안 맞았지만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으니까 그 행동을 중단하도록 우리도 쏘면 북이 봤을 때 지금 미군 항공모함도 와 있는데 여기서 좀 큰일이 나면 까딱하다가 전쟁 터지겠다 고마하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 행위라니요. 북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말입니까? 잽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 동영상이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로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공개를 누가 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전 수칙 운운하는데요, 북한은 JSA에 소총 들고 다니고
북한은 JSA에서 남쪽으로 마음대로 총을 쏘고 월경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JSA 교전 수축이나 서로 간의 합의를 왜 이쪽만 지킵니까? 지금 JSA의 교전 수칙이 지켜집니까? 상대방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는요 딱총 몇 개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함부로 못 쏩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정전이 협정에 하러 나와라. 우리 좀 따지겠다. 너 왜 위반했느냐. 안 나오면 그만이라며요. 한마디로 법도 없는 데가 지금 유엔 사령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법도 없고 유엔 사령부라고 해서 별도에 뭐가 있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부 겸하고 있고 솔직히 거기에 형식적으로 파견된 총 없는 중립국 군인들 몇 명 있지. 유엔 사령부라는 게 결국은 미군하고 한국군이고 또 거기 지키는 미군들도 거의 다 나왔고 한국군으로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런 실권도 없고 사문화된 유엔사의 이 교전 수칙을 한국군이 그냥 하고 나면 미국이 너 왜 위반했냐고 유엔사에서 한국한테 따지겠습니까? 북이 먼저 도발했는데요. 그 사문화된 유엔사의 교전 수칙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유엔사 솔직히 말하면 실체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서로 힘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유엔이 무슨 한반도 전쟁 나는 데 대해서 북한의 무슨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힘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죽하면 미군 사령관이 그냥 유엔사 사령관 그냥 서류로 겸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건 우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요 유엔사라고 하면 마치 유엔 조직처럼 생각되지만은 그 미군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미군한테 다 물어보고 대응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목함지뢰 2016년에 북한이 휴전선을 포격했을 때 우리 곧바로 포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유엔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쏴야 됩니까? 그는 유엔하고 관계 없습니까?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요. 이국종 아주대 병원 그 중증외상센터장 뭐 석혜균 당시 선장 살리고 스타죠. 스타 좋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분이 해충 공개한 데 대해서 좀 뭐라 했더니만 몇 사람이 그것까지 거론한 건 심하다 어쩌다 했는데 의사 몇 분이 저한테 말을 전해왔어요. 의사는 원래 환자 진료 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함부로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해충 사진을 스크린에 걸어놓고 24cm니 어쩌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뱃속에는요 해충이 있거나 없거나 세균이 있고요. 총상을 맞으면 그런 세균이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충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요. 그 환자의 총상 치료의 결정적인 부분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해충의 길이까지 이야기하고 몇 마리까지 이야기하고 언론들이 그걸 대서특필하고 그 사람은 기순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 정권이 죽기를 바라서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렇게 대해도 됩니까? 그건 의사윤리에 어긋나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해도요. 해서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데는요. 의료윤리를 위반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옹호하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제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세상을요. 좀 똑바로 보고 사세요.